배다리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 아닙니다. 배다리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책보를 들고 향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나라를 위해 가슴에 품은 태극기를 꺼내 들었던 그런 역사가 책을 읽고 문화를 나누는 동네 문호화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곳입니다. 배다리에는 헌책방, 골목, 생태꽃밭 뿐만 아니라 배다리 동네에 반하여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배다리를 역사와 문화와 교육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공간과 사람을 중심으로 배다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69년에) 시작한 대창서림을 2018년에 모갈 1호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덕윤 님입니다. 서점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어 만주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마음 사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시작이었다면 원래는 성장 쪽에, 그래서 성장 쪽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이제 예, 이렇게 활 쪽에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삶이 이제 돈의 중심은 아닌 거죠. 돈 벌려고 했으면 서점 안 했죠. 아이들이 좀 아빠를 좀 다시 보게 됐다 그럴까? 학창 시절에 늘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헌책을 사러 굉장히 많이 왔었죠, 이쪽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 그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책이 좋아서 책의 마음을 기대고 산 세월. 책을 읽고 책을 닫고 책을 섬기는 곽현숙 대표님은 날마다 아벨 서점에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배다리와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와서 제가 보는 아벨 서점은 어쩌면 우주 공간의 입문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 책들이 들고 날고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 책과 사람이 소통하게 되는 거에서 많은 걸 배우죠. 아, 이렇게 무한한 세계의 통로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주의 공간이라는 얘기를 나왔는데요. 우리의 족적을 찾아가는,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리고 찾아갔던 어떤 발걸음을 충분히 여기서는 채취해낼 수 있는 곳이고, 사람이 왜 애쓰면서 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걸 바라보는 그 눈 하나 얻으려고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고생이 바른 고생의 어떤 거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버지름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은 성숙돼 간다고 생각해요. 박경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도 그 일정 치하에도 책이 보고 싶어서 학생들이 책을 자기 친구가 갖고 오면은 그걸 보려고 꾀병을 부리고 그 책을 봤다는 거거든요. 우주의 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자체는 헌책방이 갖고 있는 거대한 영혼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경희 선생님의 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신의 맥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1955년부터) 시작된 배다리 최초의 중고 책방 한미서점. 아버지 다음으로 두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키면서 교육 공간으로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쪽으로 오셔서 이제 한미 서점 간판을 내걸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64년 정도 됐고요. 작년에 동아리 활동으로 꿈꾸는 이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의 어르신을 강사로 모셔서 수업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뭐 실과 바늘을 치매센터에 기증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손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고, 또 하나는 뭐 보온 물주머니 해서 그 난방비 절약을 위한 아이템 해서 보온 물주머니를 떠서 이제 몇몇 분에게 이제 기증도 하고 이러한 걸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그 넥워머를 각자 몇 개씩 뜨자. 월 1회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손끝으로 여는 세상 책으로 나눠요라는 제목으로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서점하면서 먹고 살기 이런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사업을 한 이유가 책만 팔아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책만 판매하는 서점으로 보단 책도 판매하는 서점으로 조금씩 바뀌니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청산 별공님과 고양이 반다리가 지키는 나비날다 책방인데요. 손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손님 같은 마을 쉼터를 꿈꾸고 있답니다. 책방은 지금 이제 무인 책방으로도 운영되고, 그리고 이제 동네 책방, 그래서 작은 출판사들이나 이런 책들을 좀 선별해서 판매하는 그런 동네 책방입니다. 헌책방의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살려볼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배다리에서 어떤 일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활동의 영역으로 배다리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이제 일상이 돼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제가 들어왔을 때는 문화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또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굳이 뭐를 막 하기보다 이제 좀 작게 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는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전통공예인들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전통공예의 멋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저희 배다리 공예상가는 한 30여 년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30여 개의 공방들이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과목 중에는 뭐 전통공예서부터 현대공예까지 각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공예 공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개 문화 오아시스라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무료 체험으로 이제 다양한 공예도 접하시고 하면은 저희도 여기서 많은 작업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배다리 공예상가 사랑해 주세요. (20세기) 약방을 운영하던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초록한 의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철환 원장입니다. 고향 배다리,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지요. 그게 약방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약방이 그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시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 있으면 저희 약방에 오면 웬만한 건 다 있었어요.
이 건물이 제가 여기 와서 한의원하기 한 10년 전쯤부터는 다른 분들한테 이제 그냥 임대를 좀 주시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한의원을 하던 거를 접고 그리고 내려온 게 2017년 4월 달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또 주민들과 함께 또 이 지역을 또 이렇게 활성화도 시키고 17년도 가을부터 이제 그 환인신방 아카데미를 개설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구도심에 뭔가를 손을 대고 할 때는 많은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 건물을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공간이자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막걸리 집입니다. 독서 모임과 시민연극 등 1년여 기간 동안 일상에서 문화를 충전하는 아지트를 추구하고 있는 개코 막걸리의 대표이자 연극 연출가인 김병균 대표입니다. 저 화평동 출신이고요. 그래서 여기 배달이 헌책방 골목이라든가 여기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죠. 연습 끝나고 뭐 술 한잔 할 때도 없고 그런데 마침 개코 막걸리가 있었거든요. 분위기는 여기하고는 지금 많이 달랐지만 그래서 그때 단골이었고요. 연극하는 사람이 뭐 먹고 살만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연극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는 생겼죠. 돈을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후지지 않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개코 막걸리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커뮤니티 주점 개코 막걸리라고. 바람 불고 별 뜨면 그대 거기 있으려니 막다른 골목길 몇 발자국 걸으면 거기 노란 대문이 그녀인 듯 그 남자인 듯 책을 좋아하는 머쓱한 주인의 미소가 있으려니. 헌책방 골목인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소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좀 쉼이나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차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학교 파한 다음에 내 정말 단짝 친구하고 비 오는 날 저 신포동을 지나서 이렇게 비 맞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헌책 골목 여기까지 저까지 와서 쭉 걸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스틸컷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배다리가 뭐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배다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 흙길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써니. 흙길 도예공방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동창들에게 아직 이곳이 그때의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군요. 네, 작품 활동도 하면서 소소하게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교류도 좀 하고 좀 도예에 전념을 해야겠다 이래서 왔는데 여기에 옛 추억이 많고 지금도 동창들도 많고 오면 여기에 많이 자주 들려주고요. 그 시절에 여기에 추억이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사람들도 다 좋고요, 여기는. 네. 너 누구 아니야? 맞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도 있고 주요 뭐 하면 이쪽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서 배달을 통해서 많이 오고 가고 지하상가 통해서 많이 오고 가고 어렸을 때는 지하상가에 태양 롤러장이라고 저희 초등학교 때 롤러장이 있어서 거기 가면 안 만나는 사람 없이 저는 여기가 정겹고 좋더라고요. 옛날 기억도 많지만 오며 가면 진짜 친구도 들리고 여기 아직도 순이동에 살고 있고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동창들이
퇴근할 때 어디야? 이러면 나 공방인데? 그러면 잠깐 와서 차도 마시고 네, 그런 공간이에요. (50년) 가까이 배다리에서 박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수님이에요. 이곳에 산업도로가 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다지요. 박의상실에서 만든 옷들이 입는 이의 마음속에 꼭 들고 안성맞춤이듯이 이 동네가 평화롭게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77년도에 이곳에서 이제 가게를 열었어요. 어쨌든 이 동네는 서민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고 여기서 돈을 벌면 신흥지로 나가고 그러는 곳이었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네에 진짜 마땅치 않은 도로고 이 도로가 송도에서 청라를 잇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동구가 반쪽으로 잘린다, 나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더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래도 관심을 깊게 가졌으니까 배다리위원회를 발족하겠다. 그래갖고서는 공동대표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거 시작점을 한 사람들이 대표가 돼주시면 좋겠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 사람이 공동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배다리는 삶의 터. 내 청춘이 여기서 다 지나갔고 아이들 다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다 길러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미련해서 이곳을 왜 못 떠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내가 40년을 넘게 여기 살면서 나를 살려준 곳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배다리 입구에서 아기자기한 카페 공간을 꾸미고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배다리를 지키는 카페 멀씨. 아름다운 청년 부부의 가게입니다. 작은 생활문화 같은 것들이 있구나, 책방 거리구나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았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훨씬 되게 인천 안에서 활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여기에서 뭔가 공연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포지션을 지역에 필요한 포지션을 찾아서 이렇게 점차 이동하면서 선생님들과 되게 이제는 교류가 많아져서 관계가 좀 좋아졌죠.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진정성을 계속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지역 통해서 약간 이 노래의 영감을 받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천천히 굴러갈 수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카페 하면서 천천히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배울 것들이 많았고. 미술가이자 지역 활동가인 민운기 인천문화양조장 대표입니다. 배다리가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오랜 동안 머무르는 그런 곳이 되기를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분이죠. 문화공간 운영과 또 문화활동이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한계를 깨닫고 있었던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좀 바꾸었고요. 이 인천 동구 배다리가 과거에 그 조선인들 또 서민들 노동자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 주민들이 그러한 그 오랜 삶의 역사, 지혜 또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면서 도시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행세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어떤 유산으로 머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그 미래를 고민하고 또 실험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 배다리 마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진 작가이자 수준 높은 사진 전시회를 열며 지역 공동체를 꿈꾸는 공간, 배다리 갤러리 이상봉 대표입니다. 외부 작가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진교육 아카데미를 해서 인천의 사진가들의 수준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곳이 공간은 작아도 전국적으로 사진 전문 갤러리는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전시한 분들이 몇 면을 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고 최민식 선생님이라든지 성남은 작가, 신미식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이곳에 전시했고, 또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일본의 구와바라 시세이, 호주의 현대 작가들, 이런 중국의 또 상명대학의 최병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그곳에서 전시하고 거쳐가신 분들이에요. 주민과 또 문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곳이 잘 가꾸어지고 또 역사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동네가 되길 바라고. 흙과 자연에서 멀어진 도심 주민들에게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건강한 먹거리와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으로 먹거리로 상생을 추구하는 가게입니다. 이제 평생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2013년도 국토순례 10보 1배를 5년간 했죠. 사람들이 나를 일로 인도할 때는 지금 이제 이 도시와 농촌 간의 이 참머리 문화를, 먹거리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농민들과 합심해서 영농법인 조합을 이제 설립했어요. 진정한 이 생명의 존엄은 먹거리에서 오는 거잖아요. 배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배다리를 인천에 제일 가는 그런 문화의 거리, 그런 중심의 거리로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래된 마을의 소박한 문화를 찾고 지키려고 하는 마을 활동가이죠. 요즘엔 사진, 염색, 그림 수업 등을 열기도 해서 열정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기도 해요. 마을이 그때 되게 어둡고 칙칙하고 좀 우울했어요. 그때 좀 마을을 좀 활기차게 바꾸는 건 그것이 이제 문화예술 활동의 목표고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트앤 시트 작업할 때 제가 사진기를 많이 들고 다니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사진 찍으러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지하상가 가서 뭐 포샵 해주는 데 가고 그러기가 어려우시니까 사진을 찍어 다오 뭐 이런 게 좀 요청들이 있어서 도시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도시와 마을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같이 어울리면 별로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다 얻고 사람들이 버리고 저한테 버리더라고요. 저는 또 열심히 끌어모으죠.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천진한 이야기꾼이자 시인인 조은숙님의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배다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데 배다리에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차 바퀴 소리를 내면서 매일매일 달려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유, 배다리 이야기 가게 와주신 걸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 가게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제 집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그 텃밭에서 일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께 이야기를 해줬어요. 때로는 커다란 무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고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아지 똥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나면 답례를 주세요, 저한테. 어느 분은 백일홍 꽃씨를 말렸다면서 바구니에서 한 주먹을 주셨어요. 씨앗이 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좀 천천히 느리게 그렇게 가는 곳이 배달이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팔 거예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정겨운 길들이 좀 남아있으면 좋겠고요. 책방 거리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조그만하게 자기들 앞마당을 가꾸면서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우리 배다리에 종종 오시거든 이야기 가게도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차 소리가 나서 정말 전 좋아해요. 배다리에서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다리에 사는 사람들 가슴에는 누구나 자기만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다리에 들리시면 가만 그분들이 들려주는 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